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마이크나 채팅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맞아. C 언어 그 스터디에서 마지막에 봤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점수를 다 알고 싶나요? 알고 싶은 분은 채팅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아, 네네네. 그 시험 점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공지를 안 했는데 그 시험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창빈이, 그 김창빈 님의 그 자료 구조를 들었다.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들어줄래? 창빈이 거 들은 사람 두 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음 학기, 이번에 돌아오는 2학기에 이도길 교수님의, 뭐 이도길 교수님 아니더라도 자료 구조를 들을 예정이다. 오. 하나 궁금한 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듣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듣는 분위기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저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그 전공들이, 그래요. 전반적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전공들이 그 2학년 1학기 때 막 다 듣기가 힘들어요. 그 수강 신청하는 게 좀 빡세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지금 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2-1부터 보통 3-2까지 한 2년에 걸쳐서는 보통 5전공이 디폴트입니다. 5전공 정도 계속 들어주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두 개 정도 땡겨 듣는 거는 어, 뭐 무조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컴프 1 강의랑 이제 자료 구조 강의랑 갑자기 난이도가 뛸 거예요. 아마 비율을 좀 들어주자면, 여러분 첫 과제에서부터 뭐 이중 포인터, 그 더블 포인터죠. 더블 포인터, 그다음에 뭐 재기함수, 그리고 뭐지 동적 할당, 이런 개념들이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마 3월 첫 주에, 아니 3월 첫 주가 아니지, 이제 뭐야 9월 첫 주에 첫 과제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분명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좀, 야,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좀 할당해봐, 약간 이 정도만 했는데, 자료 구조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무슨 이렇게 모듈을 불러오는 느낌처럼 계속 자료 구조를 생성하고 없애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당혹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잡설이 길었는데,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제 간단히 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까지 궁금한 거 없죠? 다 많이 들었을 테고. 여기도 사실 오늘 할 것도 다들 그 시어너 스터디를 열심히 들어주셨다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그 먼저 그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구조.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패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이렇게 요 포인터 요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자, 먼저 자료 구조. 자료 구조가 무엇이냐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적절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뭐 대학원이든 뭐 회사 면접이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코딩들 어, 상당수가 나중에는 결국에 어떤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첫 전공이 자료 구조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어떤 코딩에도 베이스이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컴퓨터 사이언스에도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요 언어를 제가 C 언어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 언어를 리캡을 하는 거고, C 언어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2학기에 배울, 또는 뭐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C 언어는 뭐가 가능하냐? 메모리 접근이 가능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없습니다. 어디 잘 적어 두시길 바라요. 메모리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 써 있죠. 메모리 구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 C 언어는 메모리 구조를 유저가, 그러니까 코딩하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값들을 변형하고 참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이에요. 포인터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C 언어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직접 접근하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뭐 참조를 하든 직접 변경을 하든 따라 들어감으로써 메모리의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요즘 쓰는 뭐 맥북이든 여러분 데스크탑이든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CPU 그리고 램들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그 메모리에 저장된다 했잖아요. 램. 램에다가 우리의 프로그램이 올라오고 거기로부터 CPU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얘기를 일전에 드렸는데, 그 램 자체가 굉장히 요즘에는 용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뭐 10 개를 올려도 잘 돌아가고, 뭐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뭐 서치도 하고 유튜브도 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있더라도 원활하게 잘 메모리에서 담겨져 있고 올라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만 상상을 해 보면은 이제 한 몇 년 전이라 해야 될까? 한 15년 전? 15년 전이면 이제 5 살이라 기억이 안 나나? 15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은 유튜브를 막 유튜브도 없었죠 그때는.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열 수가 없었어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한 20년 전, 어 이럴 때는 그냥 이제 부모님 세대 이럴 때는 그 뭐 플로피 디스크 막 이런 것도 쓰고 막 했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램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도 그렇고 뭐 다른 저장기기 자체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프로그램, 여러분이 하는 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것도 무거운 게임이 하나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10 개씩 막 이렇게 트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얘기. 따라서 옛날 요 C 언어가 나온 게 1960 년대부터잖아요. 그런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한 20년 전 요럴 때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인류는 요 CPU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요 램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요걸 소통을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즉 코딩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쓸데없는 메모리들은 계속 이렇게 할당을 해제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딱 그 부분만큼만 동적 할당을 해 주고, 요런 코딩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었었던 거고, 그리고 동적 할당을 하는 거고, 배열을 동적 할당으로 잡고 풀고 했던 과정들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 얘기를 또 이어서 해 보면은, C 언어 이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example 다시 아니면 코드 다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런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검은 화면이 딱 뜨는 게, 이게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이렇게 4 가지 스텝이 중간에 끼어 있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읊어보자면 프리프로세싱, 컴파일레이션, 어셈블, 링킹, 이렇게 4 가지 단계가 있고요.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2-2에 배우는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우리의 어떤 C가 여기 컴파일 단계에 거치면서 뭐를 한다? 내 코드에 필요한 메모리를 어디에 얼만큼 할당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결정을 하는 거를
코드를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러닝을 해서 요 메모리를 잡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라고 하는 요 녀석이 써 있죠. 여기 GCC나 G++. 요런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돌리지 않고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거친 후에, 인터프리테이션이라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죠. 해석을 거친 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int num 하고 이제 배열 4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int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4, 4, 16, 16바이트를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의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링킹 과정까지 끝내게 되면은 그 할당된 메모리에 여러분의 실제 변수 값이 뭐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럼 100이란 값이 그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되는 과정은 요 러닝 execution 파일을 exe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때 요청드렸던 거 그 컴파일링 과정이랑 그리고 러닝 과정을 분리를 해서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컴파일 단계를 거치면서 어셈블리 코드 .s 요 코드로 요 .c에서 .i로 바뀌고 .i가 .s로 바뀌는데, 요때 이제 우리의 어떤 코드가 0101 기계어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의 어떤 선언된 변수들의 속성에 따라서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이미 아시겠지만 잘 살펴보자면 텍스트, 여기는 코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그리고 함수들 그리고 제어문 이런 프로그램 코드들이 들어가고, 데이터 여기 initialized data라고 써 있죠. 이 말은 초기값이 있는 상태의 어떤 전역 변수라든가 초기값이 있는 스태틱 변수, 정적 배열, 정적 구조체 등이 이제 여기 데이터, 그러니까 초기화가 된 요런 녀석들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SS, 블록 스태틱드 바이 셈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화가 안 되어 있는 녀석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혹시 높아심에 전역 변수, C 언어에서의 전역 변수인데 초기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0으로 들어가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0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녀석들은 BSS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힙과 스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제 스택을 먼저 보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리턴 값 요런 녀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서 볼까요? 이건 이미 여러분 다 했으니까 더블 파이 3.14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요 파이라는 변수는 더블0이고 그리고 얘는 정확히 뭐죠?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잖아요. 자, 뭐라고요? 지역 변수는 어디 저장된다? 스택에 저장된다. 즉, 요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비슷한 예시로 F1 함수의 지역 변수인 요 result RES라는 변수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요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논의를 했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면은 메인 함수의 스택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역 함수라든가 이런 매개 변수 리턴 값들이 쭉쭉 쌓이는데 중간에 메인 함수 중간에 어떤 함수가 실행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여기 F1이라는 함수가 메인 함수 도중에 있죠. 그러면은 메인 함수가 진행되고 있는 스택 도중에 F1이라는 함수의 스택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 F1이라는 게 새로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F1에 있는 요런 리설트라든가 요런 값들, 요런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리턴 값들이 쭉쭉쭉쭉 역시 마찬가지로 쌓이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F1 함수가 종료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요 F1이라는 스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물론 그 리턴 값은 메인 함수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메인 함수에 잘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어디니? 여기 더블 P라고 하는 요 P라는 변수에 F1의 그 리턴 값이 잘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택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자,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의로 해볼까요? 이제 인트 어레이라고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할까요? 3 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 한다면은 요 정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1만 이렇게 남기도 한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사라지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요 요런 어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사라지게 된대요. 어레이여서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어레이는 결국에 뭐예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그죠? F1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F1이 종료가 되면은 요 정보는 메모리의 스택 영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레이에 있는 이런 어, 인덱스 0, 1, 2, 2의 어레이의 인덱스 2에 있는 이런 녀석들은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이유는 더블이라는 더블이래. 요 F1이라는 함수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배열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였죠? 자, 랜덤으로 지목합니다. 그 나연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죠? 자, 그 지우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죠? 채팅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터요? 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나연이 듣고 있나요? 네, 그 요 스택에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뭐였죠? 그 들으세요?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 제가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들어주세요. 네. 어, 고민? 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뭔가 답 보이거든요, 여기서.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 사람을 지목을 할 겁니다. 제가. 어떤 개념이죠? 자, 다시 까먹었을까 봐. 우리는 스택에서 지역 변수, 이런 정보들, 이런 지역 변수 배경에서 리턴 값들이 어떤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재현, 좋아요, 좋아요. 재현님 맞췄거든요. 네. 뭐냐면은 힙 영역에 동적 할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해한 사람 동그라미. 어, 이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건가? 어, 네, 아무튼 뭐 적절하게 그 좀 이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택 영역에서 요 정보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적 할당이 뭔데? 동적 할당 어디에 저장이 되죠? 바로 여기 이제 힙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뭐 그냥 할게요. 와, 너무 어색해. 저도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저장되는 메모리 위치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힙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이 저 밑에 어디선가 풀이라는 요거를 선언을 해줄 때까지 어, 어떻게 된다? 요 구간만큼 요 구간만큼 예를 들면 또 해볼까? 예를 들면은 F1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동적 할당을 했죠. 하고 여기서 메모리 해제를 해주기 전까지 요 구간만큼에만 어레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힙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게 힙에 저장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풀이를 하기 전까지는 함수가 끝나냐 마냐와 무관하게 힙에 저장이 된다는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메인 함수가 우리 프로그램의 전체 그 돌아가야 될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맞죠? 메인 함수의 요 부분적인 영역에만 잠깐 내 메모리가 할당됐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내 프로그램 프로세스 전체 중에 일부분만 내가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툴인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는 메모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 변수로 이런 식으로 더블 PI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볼까? 더블 뭐 P 어레이 이런 식으로 백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PARR이라고 하는 요 배열은 언제까지 유지가 돼요? 요 메모리 점유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의 프로그램 중간에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해제를 해줄 수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쓰인다면은 이렇게 지역 변수로 코딩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쓰이지 않는 메모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프로그램 중간에 생성해주고 삭제해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하지 않을 때 지우면 되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게 바로 포인터의 힘이자 동적 할당의 힘이자 곧 C 언어를 쓰는 막강한 이유가 됩니다. C 언어 이전에도 여러 언어들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 언어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C 언어가 딱 남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메모리 관리에 대한 효과가 매우 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10초만 받아볼게요. 자, 없으면은 조금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모두가 모르면 안 돼가지고 한 거고요. 좀 더 빨리 가보면 여기 스택은 아래쪽으로 쌓이고 힙은 위쪽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스택을 너무 많이 선언을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지역 변수로 배열을 선언할 건데 뭐 100만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힙 영역을 자유 영역을 넘어가지고 힙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 어 컴퓨터 입장에서는 힙에 저장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힙 영역이 침범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침범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스택이 오버플로우 됐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 동적 할당을 무한히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힙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데이터들이 쌓여 올라가기 때문에 요 구조인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적 할당으로 어떤 배열을 어 10만 개 만들었다. 그러면은 100만 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택 영역을 침범을 해서.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런을 하기 전에 미리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나요? 어 그쵸. 이제 얼마나 할당할지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역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적 할당을 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미리 메모리가 다 어디다 저장이 될지 얼마큼 돼 있을지에 대해서 컴파일링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요 얘기도 중요하죠. 자 힙. 우리의 동적 할당은 방금 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랑 유사한데 동적 할당은 언제 크기를 결정한다? 런타임 때 결정을 한다. 우리가 실제로 돌릴 때. 왜냐면은 어 여기 없네. 코드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size of int 곱하기 n 할 수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컴파일러는 요 n의 값이 뭔지 몰라요. 맞나요? 왜냐면은 그때 뭐라 했어요 제가. 컴파일러는 무조건 해석만 하니까. 요 n 값을 모릅니다. 언제 n 값이 뭐 10 인지 100 인지를 알 수 있죠? 돌려봤을 때. 막상 돌려봤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적 할당은 런타임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왜냐면 컴파일러가 이걸 읽어도 n이 몇인지 몰라요, 값을. 왜냐면은 런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릅니다. 컴파일러는 모르기 때문에 런타임 때 동적 할당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 메모리 위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스택 여기 있는 지역 변수, 배경 변수, 리턴 값 얘네들은 컴파일 타임에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int a 전역 변수 a는 int라는 4바이트 사이즈니까 내가 어디다 저장하면 되겠다. 요거를 미리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요 녀석들은 이제 저장될 위치, 크기 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좀 빨랐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좀 고개 끄덕여 주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 자 나연, 보민, 지우 듣고 있죠? 듣고 있으면 이거 해 주세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음 동적 할당. 동적 할당은 이미 여러분 앞에서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어 다시 한 번만 요 얘기는 좀 잠깐 해 주자면은 어 컴파일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요거를 쭉 읽어 나가도 요거 하나를 알 수가 없어요. 요 왜냐면은 요 n의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 요거를 막상 요 함수를 돌려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돌려보기 전에 컴파일 단계에서는 요거 텍스트를 쭉 요 컴파일 단계에서는 요걸 쭉 하게 되는데 요 n 값은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실제 러닝타임 런타임에서 우리가 이걸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도 중요하죠. 자 말록 함수 앞에 왜 인트 포인터 요렇게 붙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자료형이잖아요, 인트 포인터는. 자료형에다가 요 중간 그죠. 소괄호를 가로치는 이유가 뭐죠? 얘가 이제 문법적으로 뭐였냐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옆에다 써 보자면 캐스팅입니다. 이제 한국말로 형변환이잖아요. '형변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럼 도대체 말록은 함수잖아요. 요만큼이 함수잖아. 그죠? 그리고 size of int 곱하기 n은 인자죠, 인자. 자 size of int는 4고 n은 이제 뭐 여기서 받을 거니까 그러면 4n 짜리 크기를 말록에게 이제 인자로 집어넣어 주고 말록이 뭔가 리턴을 할 텐데 리턴 값이 뭐가 아니란 거예요. 리턴이 int 포인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말록은 int 포인터가 이제 자료형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건데 그게 뭐였죠? 바로 보이드 포인터였습니다. 말록이 리턴해 주는 거는 보이드 포인터였고 여러분이 보이드 포인터를 미리 이미 알고 계신다면은 요 녀석은 뭐죠? 주소를 담고 있는 건데 주소인데 어떤 주소다? 아직 내가 그 주소가 담고 있는 공간에 따라갔을 때의 그 녀석의 사이즈를 그 녀석의 자료형을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개념으로서 보이드 포인터가 있었고
말록은 리턴이 보이드 포인터다. 따라서 보이드 포인터는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 뭐 플로트 포인터 이런 차 포인터 다양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를 인트 포인터로 바꿔주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왜? 대의 면산자 는 있잖아요. 는의 좌우에 있는 녀석의 자료형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드 포인터를 인트 포인터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또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랜덤으로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요거도 요것도 이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신 분들은 그냥 어 조금 한번 리캡하는 정도로만 짜보시면 될 것 같고, 버블소트 내용이 나오는데 버블소트는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인터넷에 매터리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입력과 출력이 나와야 되고, 요거를 내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떤 함수가 종료됐을 때도 그 정보를 계속 이어 나가지고 다음 함수 또는 메인 함수 요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적 할당을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버블 소트를 해보자라는 게 메인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해보고, 제가 이걸 모두를 확인하지 않겠지만 뭐 한 두 분 정도 랜덤으로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니까 꼭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네릭 코딩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이드 포인터랑 연관이 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는 뭐였죠?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어떤 주소를 저장하는 건데, 그 주소를 따라 들어갔을 때 있는 자료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요런 요런 방식 자체가 어떤 메리트를 가져오냐? 우리가 앞에서 맞섰던 말록 함수 있잖아요. 요 말록 함수를 만약에 인트를 포인터를 리턴해 주는 말록 함수가 있었다면 뭐 인트 말록, 차 포인터를 리턴해 주는 게 있으면 차 포인터 말록, 차 말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자료형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말록처럼 보이드 포인터로 리턴을 하나 해주게 되고, 사용자가 이 보이드 포인터를 적절하게 캐스팅을 해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말록이라는 함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자료형을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C 언어를 하시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짤 때 얘는 요 두 함수는 서로 로직이 똑같은데 하나는 인트를 리턴해야 되고 하나는 더블을 리턴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1학기 때 열심히 하셨다면 겪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지네릭 코딩이 되고요. 즉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말록이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하는 이유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키거나 채팅으로 중간에 해주셔도 되고, 저희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 요 예시를 몇 가지 보시면은, 보이드 포인터 P는 널. 자, 포인터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제할 때 많이 나올 건데,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 어, 어, 뭔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초기화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널을 씁시다. 아시겠죠? 이 널이란 게 이제 그 비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르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더 써보면은 포인터가 가르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P는 널이라는 걸 안 해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서현
채팅으로 해주세요. 음, 그죠. 아무 값이나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설명하신 게 맞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잘못된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쓰레기 값이 요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고, 근데 너를 안 가르쳤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14, 25, 68, 뭐 79, 6,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게 들어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정확히 말하면 뭐 포인터는 뭐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자, 2958, 204. 자, 요런 대로 이제 예를 들어 가르쳤다. 그러니까 쓰레기값이 여기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뭐 어떤 거였다. 우리의 운영 체제를 컨트롤하는 변수가 있는 위치였다. 근데 내가 밑에서 피해를 이런 식으로 막 조작을 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컴퓨터가 뻗어버려요. 어.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옛날 컴퓨터들은 요런 이슈들로 인해서 뻗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보안이랑도 또 연관이 되는데 요런 거를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해 가지고 어 해커가 공격하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여러분이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설명드리면 운영 체제는 그래서 현대의 운영 체제는 이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막는다까지는 제가 뭐 저도 모르겠고 이제 현대 운영 체제는 요걸 막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약점이거든요. 컴퓨터의 취약점이잖아요. 취약점을 우리가 틀어 막을 수 있도록 운영 체제가 요즘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 체제에 이제 100% 우리의 어떤 코드를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 안정성을 무조건 운영 체제에 이제 종속해서 어 이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프로그래머 자체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코드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포인터, 메모리 접근을 할 때는 안전성이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변수 초기화할 때는 무조건 널 초기화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무조건 진짜 뭐 예를 들어 0x 100 번지에 무조건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면은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면은 아무 의미 없이 선언만 해 준다라면은 여러분이 뭐 습관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어 int 뭐 a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 저장할 거니까 요런 코딩을 저학년들이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업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절대 요렇게 코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적절한 초기화 값을 해 줘야 되고 특히 포인터는 요런 식으로 널리라는 안전하게 우리가 어 특정 잘못된 주소를 가리키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int i나 float f에 대해서 얘네들의 주소도 p가 가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네. 다만 요 p를 가지고 프린트 즉 요 p를 가지고 뭔가 출력을 하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요 내용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 정도 랜덤으로 제가 골라서 여쭤볼 거니까 요 과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있죠. 요 노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노드를 안다. 뭐 그 나머지 세 분은 모르시면 요렇게 해 주시고 아시면 이렇게 해 주세요. 몰라요? 그 고민 지우 듣고 있죠? 네. 노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노드는 요게 이제 바로 노드인데요.
자, 여러분 구조체는 그래도 알죠? 자, 아시는 분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구조체는 결국 뭐였어요? 구조체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여러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노드라고 하는 라지 케이스 이제 n자가 붙은 이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담을 수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요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 데이터 그리고 넥스트라고 하는 각각은 이제 보이드 포인터와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라고 하는 요 요거 두 정보를 담고 있는 녀석이 이제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구조체를 정의를 한 거고, 자 구조체 앞에서는 잠깐만 리캡하자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스트럭트 한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붙이는데 앞에 타입 def를 붙여주고 요 중괄호가 열고 닫힌 후에 뒤에 요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요게 타입 def가 없고 요런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스트럭트 노드는 이제 뭐 노드 뭐 n 뭐 ex 1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왜냐면 스트럭트 노드라고 하는 녀석을 마치 자료형 마냥 인트랑 같은 거거든요. 자, 다시 인트 A. 자, 여기서 스트럭트 노드랑 인트까지가 이제 우리가 같은 자료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ex1이라는 변수는 자료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일단은 스트럭트 노드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랑 같은 역할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트럭트라고 하는 요 구조체라는 의미를 계속 달게 돼요. 우리가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타입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고요. 뒤쪽에다가 요거를 간략화할 이름.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NOD라고 할게요. 노드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위쪽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된다? 노드 e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에 struct 노드라고 하는 요렇게 길게 안 쓰고 우리가 요렇게 이렇게 노드라고 하는 요 말 자체로 우리가 자료형을 대신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타입데프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노드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뭐를 하는 거냐? 자, 뭐라고요? 여기 직관적인 우리 변수명들이 있는데 데이터랑 넥스트가 있거든요.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데이터는 노드 안에, 그러니까 노드란 녀석은 안에 노드는 구조체 안에 데이터와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구조체거든요. 다시 노드는 구조체 안에 데이터와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구조체예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런 구조여야 돼요. 어떤 데이터,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할 거잖아요. 100을 저장을 하고 내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데이터 다음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인 마냥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꼬았죠. 뭘 꼬았냐면은 여기서 저장할 데이터가 요 인트가 아니라 void 포인트로 해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void 포인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한번 꼬아서 데이터의 자료형을 void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제는 뭐를 하는 거냐? 제가 이미 여기다가 노드에 대한 동적 할당을 했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요 데이터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요 조건에 맞게 데이터에 대한 할당을 하고 걔네들을 출력하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노드 안에 데이터를 어, 집어넣고 N1과 N2에 있는 를 프린트 찍어보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랜덤으로 이제 두 분 골라서 제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은 좀 이따 하셔도 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제네릭 코딩 메소드. 자, 제네릭 코딩한 방법은 펑션 포인터도 있었습니다. 펑션 포인터는 뭐냐? 자, 함수도 뭐예요? 함수도 어디 위에 올라가죠? 메모리 위에 올라간다. 함수도 메모리 위에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도 결국엔 뭐를 갖고 있다? 주소를 갖고 있다. 여러분, 메모리 위에 올라가면 항상 주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이해를 한번 해보면은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포인터 마냥 호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함수를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도 그러면 혹시 뭐야 주소가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코드를 실행을 실제 해본다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램에 어디에 이제 어디에 요 메인 함수의 요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참고로 요 서식 연산자 %p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에 맞는 요 0x 몇몇몇 있잖아요. 뭐 x 뭐 이런 거에 출력이 되는 이런 서식 연산자이고 이걸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돌려보시고요. 함수 포인터 선언 호출 할당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1이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 변수는 어떤 함수를 저장할 수 있냐면은 보이드를 입력으로 받고 보이드를 리턴하는 함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F2로 해볼게요. 자, F2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 변수는 인트를 두 개를 인자로 받아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F3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 변수는 얘가 가리키는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된다? 플로트를 인자로 받아 더블을 리턴하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F1, F2, F3는 함수 포인터 변수거든요. 그럼 그 함수 포인터 변수의 함수들을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걔네들을 불러올 때는 여러분 인트 포인터 예를 들어 인트 포인터 뭐 A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F하고 이거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역참조하잖아요. 역참조하듯이 동일하게 함수 포인터에 대한 역참조하고 열고 닫고 가로 다시 열고 이 안에는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F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했어요? 어때야 된다고? 보이드잖아. 보이드를 받아서 보이드를 리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쓸 거 없고 보이드니까 어, 뭐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정의가 되니까 우리 앞에 쓸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F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저장한다? 인트 두 개 받아서 인트 리턴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고 이제 요 인트 두 개를 10과 20 이런 식으로 인자로 건네줄 수 있게 되고요. 얘는 이제 요 녀석과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3는 플로트를 받아서 더블 리턴하기 때문에 이 플로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랜덤으로 골라서 물어볼 건데요. 사실 위에 있는 개념으로 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뭐 바로 해설을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전공해서 읽어야 될 어떤 코드들
특히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서 여러분이 교수님의 뭐 슈도 코드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이 아니면 어디 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코드들을 읽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뭐 이거는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 요 코드가 뭘 하는 코드인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어, 결과적으로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네릭한 코드예요. 지네릭 코딩인데 여러분이 해오셔야 될 거, 뭐를 하는 지네릭 코딩인지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스스로 요 코드를 읽고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를 이해하는 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력 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제가 설명드린 요 개념을 바탕으로 얘가 뭔지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랜덤으로 픽을 해서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그 네이버 사다리 타기로 랜덤으로 진짜 랜덤으로 돌려서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 어, 여러분이 저기 뭐야 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 과제를 더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제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는 과제 이제 정규 과제는 요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 백준 백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카톡에 이제 새로 백준 아이디 적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 초대를 하고 문제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수업 전까지, 토요일까지, 그죠? 토요일 이제 저녁 11시 59분까지 여러분이 세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한 10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세 개를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문제를 제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 문제는 의무지만 그 이외에 더 다른 것들을 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코딩은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엄선을 해서 드릴 거니까 공부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10개 다 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코딩할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주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뭐 저희 자료구조 요반 톡방은 언제든 편하게 제가 뭐 공지하는 방은 아니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친구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모를 거거든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기 좀 껄끄럽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물어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막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수강 신청 뭐 이런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하다못해 뭐 꿀강의 뭔지 모르겠다. 좀 도와달라.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는 학교 생활에 또 하다가 뭐 교수님이나 뭐 선배나 뭐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도움을 적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 질문 있거나 뭐 할 얘기 있으신 분은 남으셔도 좋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음, 질문. 카페인가? 수강 신청. 오케이, 오케이. 뭐, 그, 마이크 켜도 돼. 괜찮아.